안녕하세요. 건강책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 이제 노 두 번째로서요. 루이스 이그나노 님이 여기에서 제시한 산화질소 요법 따라하기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책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항산화제가 왜 중요한지,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제는, 프리라티칼, 요거는 이제 활성산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산화제는요,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을 되돌려 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양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항산화제는요.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이렇게 생산된 그 산화질소를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또 담당한다고 합니다. 자, 산화질소는요. 어느 항산화제보다도 1000배나 강력하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질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이 산화질소를 만들기 위한 그 환경, 어떤 영양소들이 있어야 우리가 과연 이 우리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고 질환을 막아 줄 수 있는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페이지 108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바로 비타민, 네, C2와 비타민 9, B9 엽산이죠. 얘네들이 이제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을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시너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산화질소가 이제 그 독성의 효과를 현저히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나타나면서 우리 몸속에 그런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도쿄의 게이오 의대 연구에서 인제 그 연구를 실험을 했는데요. 그 어떤 L아르기닌, 그러니까 의대 연구에서 이 환자들에게 L아르기닌을 정맥 투여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정맥 투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주사죠. 그래서 우리가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게 인제 이 그러니까 정맥 투여 이전에도 이 점막에 분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잘 되고요. 그다음에 주사, 그다음에 인제 액체인데 우리 요즘에 인제 마시는 비타민 미네랄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마시는 비타민 미네랄제처럼 이렇게 액체로 된 것, 그리고 알약은 2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이 L아르기닌 정맥 투여를 했는데요. 이때 심장 박출량의 현저하게 증가하고 혈압도 급감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에 보스턴 의대에서 심혈관 그 내피 세포 기능이 저하된 그러니까 피험자들에게 세포 손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L아르기닌, 이게 인제 좀 제가 이게 줄인 거예요, 너무 길어서. 네, L시트룰린은 자극만 해 주기 때문에 소량의 L시트룰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L아르기닌을 역시 정맥 투여를 했더니 산화질소 생성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혈액응고도 예방을 했고요. 혈액응고가 예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피부 밖에서의 혈액응고는 상처가 낫는 거지만 혈관 안에서의 혈액응고는 혈전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다음에 인제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의 고용량 섭취, 요게 바로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 수치를 낮춰 주고 심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의 식사에 비타민 C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비타민 C 보조제도 함께 섭취하도록 권장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음식에서 이 좋은 영양제들을 모두 섭취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그러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조제를 함께 섭취하도록 권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다음에 비타민 E는요. 지난 시간에도 약간 말씀드렸는데요. 왜 우리 비타민 복합체에 비타민 E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비타민 복합체에 비타민 E가 들어가는 거는 다른 비타민의 산화를 막기 위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인제 비타민 B 6, 9, 12 인데요. 얘네들은 정말 그 혈관 청소 삼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호모시스테인의 혈중 수치를 굉장히 저하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혈관 질환 이제 노라고 하는 이 책에서 바로 산화질소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네. 혈관 내벽을 보호해 주죠. 이 인제 산화질소 자체가 혈관 내벽에 발생하는 그런 약간 가스 같은 거래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인제 얘네 역할이 큰 거죠. 얘가 혈관 내벽에서 가스가 나오면서 내벽을 아주 탄탄하게 보호를 해 주고 있고 또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자체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내벽을 보호하니까 혈액 순환가 증진이 되는 거죠. 즉 혈액이 굉장히 자유롭게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포까지 영양소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감소시켜 준다. 이 산화질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켜 주는데요. 아까 비타민 B군 네 바로 그 삼형제와 함께 하는 거죠. 이 호모시스테인은 진짜 그 활성산소보다도 더 강력하게 혈관에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혈관이 튼튼해지니까 혈관을 통해서 우리 인슐린들이 영양소와 그리고 산소를 막 그 세포까지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세포가 예 튼튼해지니까 면역력은 당연히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 심혈관 질환 이제 NO 여기에서 이 한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산화질소만 충분하면 심혈관 질환은 사라진다."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인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의학상을 탄 거겠죠. 이 이그나르 박사님이 권장한 산화질소가 많은 산화질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많은 그런 음식이에요. 마늘 녹차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마늘 녹차, 올리브유 그리고 또 초콜릿 그리고 뭐 콩류 그리고 뭐 베리류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인제 십자화가 채소 네 잎채소 이런 것들이 인제 여기에 말하자면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챙겨 먹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인제 모두 항산화 식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산화질소가 생성하게 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그리고 인제 "제대로 모두 들어가 있는 보조제로 해결하라."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아르기닌 L-시트룰린. 얘네는 용량을 보세요. 아르기닌은 4,000에서 6,000 이죠. 근데 시트룰린은 아주 작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르기닌을 이 시트룰린이 가서 자극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산화질소를 생성하게 하는 인제 '보조제를 한번 내가 한번 선택을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용량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L아르기닌만 있으면은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비타민 C, E가 얘네들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주는 항산화 비타민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B군. 네. 군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복합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 중에서도 6, 9, 12 삼형제 그리고 알파리포산. 이 알파리포산은요. 인체 안에서 아주 소량으로 생산되는 지방산이래요. 그런데 얘네가 인체 내에 에너지 그 대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굉장히 중요해서 당뇨병의 치료제로 인제 쓰이고 있었대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요. 체내에서 얘네가 식욕을 억제하고 그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다이어트제로 검증이 되었대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리포산까지.
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보조제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책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혈관 얘기가 나온 김에요. 이 언젠가 이 우리 조환경 님의 그 환자연명도 한번 제가 한번 다뤄 볼 생각인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기능의학 의사이십니다.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가끔 인제 한국에 들어오시면 저는 예 열심히 쫓아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철학이 있으신, 네, 그리고 환자를 정말 생각하시는 그런 환자의 입장에서 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한경 박사님 닥터 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닥터 조께서 혈압과 고지혈과 당뇨는 모두 한 가지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동맥경화, 즉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인제 원인은 한 가지라는 거죠, 동맥경화. 근데 우리는 혈압약 따로, 고지혈약 따로, 당뇨약 따로 따로따로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즉 혈압과 고지혈, 당뇨는 한 가지의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동맥 동맥경화로 인한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후군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한 가지 원인인지요.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요,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네. 혈압이 있어서 동맥경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혈관이 있으면은 활성산소가 막 너무 많이 생겨서 얘네를 없애주는 항산화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혈관의 내벽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더 많이 생성이 돼 가지고 걔네 염증을 치료하러 막 달려가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인제 근데 인제 콜레스테롤이 막 염증을 치료를 하다 이게 너무 막 많아. 그러면은 이제 혈전이 생기는 거죠. 그럼 혈관을 막고 있다가 얘가 인제 혈관을 막고 있으니까 혈압은 우리 심장에서 머리끝 발끝까지 계속 내뿜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고 있으니까, 네, 압이 올라가서 어쨌든 가야 되니까요. '압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인제 혈압이 오르는 거죠. 자, 콜레스테롤은요, 간에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의 제일 첫 번째 임무가 염증과 싸우는 거예요. 염증이 혈관에 생겼다? 그럼 막 달려가서 반창고를 붙이고 오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 염증이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내가 뭐 음식도 조심했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고지혈이래요. 그러면은 '아 내 몸에 염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또 이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서 덜 만들어진대요. 또 콜레스테롤을 적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더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식과 콜레스테롤은 별 관계가 없다.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그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이미 판정이 되어서 괜찮다라고 이미 판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지혈 있으시고 막 이러신 분들은 예 계란 노른자 빼고 드시고 막 이러시죠?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이거 그 아까 말씀드린 환자혁명에도 나오고 또 닥터 님의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와요. 아주 설명을 굉장히 쉽게 잘하셨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의 첫 번째 임무, 혈관의 염증과 상처를 치료하는 거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고지혈이에요. 그런데 이 고지혈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겠죠. 그러니까 혈관에 염증과 상처가 생겼는데 억제하니까 염증이 유발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은 정말 중요한 게 호르몬의 원료래요. 특히 성호르몬의 원료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억제하면 당연히 그렇죠. 성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코티솔의 원리에 의해서 우울증도 걸립니다.
아 신경통 먼저 나왔네요. 다음에 인제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게 미엘린인데요. 미엘린의 원료래요,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얘가 인제 약으로 이거를 억제하면 신경통이 생긴다는 거죠. 다음에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요, 얘네가. 그런데 이게 뭐예요?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이. 그쵸. 예. 바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기 전에 낮에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이 얘네 세로토닌이 이제 밤이 되면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숙면을 도와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불면과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요. 정말 중요한 게요. 우리 세포막은 70%가 콜레스테롤이래요. 특히 뇌세포막은 70%가 70-80%가 콜레스테롤인데 얘를 억지로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의 그 양을 간에서 못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간에서 만들지 못하게 하면은 얘네가 인제 뇌세포막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을 때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닥터 님께서는 아주 단언을 하세요. 뭐라고 단언하냐면 정말 나중에 미래에 가서 "이 콜레스테롤은 사기극이다. 이렇게 판명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70 년대에는 우리가 혈관병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혈관병이 많이 생겨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 혈압약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 복용이 되어서 그렇게 어 "혈관병이나 치매가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수용체거든요. 이게 인제 세포 수용체인데 지방에도 세포 수용체가 있고 인제 우리 정상 세포에도 세포 수용체가 있어요. 그런데 암에도 세포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상적인 세포 수용체는 좀 까다로워요. 영양소가 이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방의 세포 수용체는 굉장히 해프대요. 막 받아들인대요. 암 세포 수용체는 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세포에는 인슐린 전용 수용체가 있어요. 정상 세포에는. 인제 그런데 얘네가 인슐린과 세포가 만날 때 칼슘과 비타민 D가 그러니까 분비가 될 때 그러니까 세포가 만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될 때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하고요. 인슐린이 막 이동할 때 아연과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또 수용체에 가서 이 인제 그 정상 세포한테 똑똑 문을 두드리면 얘네 정상 세포들이 크롬과 비타민 B3가 딱 있어야 거기가 자물쇠와 자물통과 열쇠처럼 딱 맞아떨어져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슐린은 정말 중요한데요. 인슐린은 사실 우리가 인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혈액 속에 이제 포도당들이 막 방황을 해요. 방황을 막 하고 있다가 췌장에서 인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 인슐린이 쉬고 있다가 인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총출동을 해서 방황하는 포도당을 딱 이끌고 세포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세포한테 갔는데 크롬과 비타민 B3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혈액 속에 당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혈액소가 당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은 네 이거를 혈압은 혈압대로 올라가고 고지혈은 고지혈대로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은 너무 자주 네. 인슐린이 좀 췌장에서 좀 이렇게 쉬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자주 많이 그렇게 인슐린을 동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얘네가 췌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들은 혈액에 남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슐린 전용 수용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입구에 막 이렇게 달라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당뇨가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러한 우리 몸의 그 흐름 우리 몸이 어떻게 인슐린 저항도 하고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퇴근하지 못한 인슐린이 혈관에 남아 있으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도 못하고 이제 당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책을 제가 인제 제시를 했는데요. 똑같아요. 네. 심혈관 질환 이제도 환자 혁명 이 두 책에서 똑같이 솔루션을 내놨어요. 그게 바로 혈관 확장이라는 거죠.
근데 혈관 확장을 하는 것은 네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산화질소가 최고이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잘 만드는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음식에서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L아르기닌, L시트룰린, 비타민 비군 복합제 그리고 또 알파리포산 그리고 비타민 C, E 이런 것들이 잘 연구되어서 만들어진 그러한 보조제를 드셔라. 그런 이야기죠. 자, 뭐 같은 이야기인데요. 충분한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을 세포에게 공급하라. 입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말고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몸은요. 밤새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 호르몬들이 디톡을 합니다. 근데 이 디톡이 안 되면 독소가 쌓이면 정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이 디톡에 관한 책도 제가 한번 선정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인데요. 운동으로 내 몸의 면역력을 길러라. 운동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운동.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 숙면 이런 것들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이게 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인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저는 잘못된 저탄고지를 했어요. 우리 닥터 조한경 박사님도 이 저탄고지 굉장히 선봉자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출퇴근하면서 학교 급식 밥을 먹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순수하고 클린한 지방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냥 뭐 고기 먹는 게 저탄고지지. 그리고 밥 좀 덜 먹으면 돼.' 뭐 이런 식이 아니란 생각을 했다가 제가 굉장히 큰 코를 다쳤는데요. 염증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배가 상승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검사를 했어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막 너무 이상해서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3.73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요때도 저한테 약 처방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제 늘 말씀드리는 그 가루로 된 그리고 물을 넣어서 먹는 비타민 미네랄 요 주스를 한 제가 꽤 먹었어요. 예. 꽤 먹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0.36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걸 계기로 해서 기능의학, 통합의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기를 시작을 했고 또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잘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사실은 오늘 요양보호사 예 시험 보고 왔어요. 시험 보고 왔는데 막 굉장히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요양보호사 실습을 하는 일 주일 동안 깨달은 것은 '아 혈관을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실습했던 그 우리 집 옆에 있는 서울요양병원인데요. 거기에서 실습을 했는데 그 12 명이 계셨어요. 12 명이 계셨는데 한 분만 치매 환자분이셨고요. 나머지 11 분은 와상 환자세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지내시는 거죠. 근데 그 병명을 다 이렇게 보면 다 혈관병이세요. 그러니까 혈관에 어딘가가 막혀서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근데 입소를 한지 보통 4 년에서 8년 정도 막 10 년까지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와상 환자로 4 년에서 10 년을 그곳에서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혈관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혈관 관리 네 뭐로요? 네 맞습니다. NO 네 바로 NO 요법 따라하기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닥터 웰링 님의 책인데요. 요 제가 굉장히 애독하는 책인데 요 책에서 한번 왜 도대체 항산화제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정확하고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요양보호사 시험 보고 와서 또
이걸 또 한번 정리를 해서 '빨리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녹화를 떴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몸이 정말 신비로운 우주와도 같아요. 그래서 600개 주에서 60 에서 100개 조의 그러한 세포들이 우리 몸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에서 좋은 음식보다는 네 이러한 세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잘 드시고 건강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